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게 바로 잠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피곤해서 눈은 감았는데도 머릿속은 멈추질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카페인 줄이세요, 스마트폰 멀리하세요 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주 겪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래서 잠이 안 오는 거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게 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봤어요. 총 10가지 이야기로 구성했고요. 각 이야기마다 예시 3가지씩 넣어서 이해가 더 쉽게, 그리고 마지막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까지 함께 제시해드릴 거예요. 오늘 들으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첫째, 몸보다 머리가 먼저 깨어있는 밤. 누워있는데도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누구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내일 할 일이나 챙겨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면서 눈을 감고도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될 때 우리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깊은 잠에 빠져들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괜히 마음에 남는 말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이불 속에서 대답을 다시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혹시 늦잠 자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려고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날은 도무지 뇌가 꺼지질 않아서 자고 싶어도 잠이 도망가 버려요. 이럴 때는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자기 30분 전쯤부터 뇌에 이제 쉬자 하고 신호를 주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뇌가 정말로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뇌를 잠들게 만드는 게 푹 자는데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요. 둘째, 내 수면 환경은 과연 잠을 잘 자기 좋은 곳인가요?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건 사실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것들을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스탠드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아도 그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커튼이 얇아서 새벽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면 아직 자고 싶은데 눈이 자연스럽게 떠져버리죠. 아니면 방 안에 있는 벽시계가 틱틱 소리를 내면서 조용한 밤에 더 크게 들려서 신경이 거기 집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의외로 많고 본인은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해도 우리 뇌는 그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침실은 최대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암막 커튼을 달아서 빛을 차단하고 수면 안대를 써보는 것도 좋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 앱을 이용해서 외부 소리를 차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침구도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게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정도가 좋고요. 가끔은 침구 커버 색깔만 바꿔줘도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잠은 느낌이잖아요. 몸이 느끼는 안정감이 쌓이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더 깊고 좋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돼요. 셋째, 낮잠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절하기. 낮에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눕는 습관, 사실 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하루 주기를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유도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밤에 잠드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바로 누워서 1시간 넘게 자버리면 오후에는 멍하고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주말이라고 해서 오전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도 소파에 누워 깜빡깜빡 졸다 보면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 출근이나 등원 준비로 일찍 일어나야 하는 날에는 잠을 겨우 3시간만 자고 억지로 하루를 버티게 되니까 몸이 점점 더 지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고 낮잠을 아예 안 자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낮잠이 꼭 필요할 때는 짧고 가볍게 딱 15분에서 20분 정도 눈만 붙이는 정도로 제한해주는 게 좋아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고 너무 늦은 오후나 해 질 무렵에 자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더 어지럽힐 수 있어요. 낮잠을 잘 때는 밝은 조명보다는 약간 어둡게 조절해주고 엎드리거나
반쯤 눕는 자세처럼 너무 깊이 잠들지 않도록 몸을 설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낮잠의 타이밍과 길이를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밤잠의 질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스마트폰과의 이별 준비.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유튜브나 를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심지어는 잠들기 전까지 뉴스나 커뮤니티를 읽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보다 잘 거야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 많으시죠.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걸 추천해주니까 못 끊고 계속 보게 되고요. 또 누군가 올린 감정적인 글이나 기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서 괜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핸드폰 불빛이 은근히 강해서 어두운 방 안에서는 더 눈에 자극을 주거든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뇌는 점점 침대 각성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잠자기 좋은 환경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전 최소 30분은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일부러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알람만 맞춘 뒤엔 손에서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신에 책을 조금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처음엔 허전하고 손이 허전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오히려 잠이 훨씬 깊고 편안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우리가 아침에 하는 루틴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만 이상하게 잠들기 전 루틴은 잘 챙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하루의 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잠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바로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 그대로 잠드는 사람, 씻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그냥 자는 사람, 혹은 퇴근 후 맥주 한 캔 마시고 그대로 쓰러지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습관들은 몸과 마음이 잠을 준비할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반대로 일정한 순서로 이제 자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루틴이 있다면 몸은 훨씬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에 라벤더 향초를 켜두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식의 루틴이요. 아니면 일기장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몇 줄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뇌와 몸에 이제 쉴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수면 습관의 시작이에요. 여섯째,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르면 잠이 안 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밤에 배고파서 뒤척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고 눕는 바람에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자기 전에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괜히 참았다가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픈 경우, 또는 야식을 너무 과하게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고 답답한 상태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 습관처럼 라면이나 맥주를 챙겨 먹는데 자는 동안 소화기관은 계속 일을 하니까 몸이 온전히 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 따뜻한 우유 한 잔, 혹은 삶은 달걀 하나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밤에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결국은 배가 너무 고파도 너무 불러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건 곧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일곱째, 카페인과의 거리 두기. 커피 한 잔의 힘 정말 크죠. 아침에 잠이 덜 깼을 때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오후에 졸릴 때도 에너지 부스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인 몸속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돼요.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점심 먹고 나른해서 마신 아메리카노 한 잔이 밤에 누워서도 눈이 말똥말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심지어 콜라나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멀리하고 싶다면 단순히 커피만 줄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고 마시고 싶을 땐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대체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나 둥글레 차 같은 걸 마시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면서 잠들기 훨씬 쉬워진답니다. 여덟째, 운동은 좋은데 너무 늦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운동이 잠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피로를 적당히 유도하면서 깊은 수면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면 몸은 피곤한데 뇌는 각성된 상태가 돼요. 특히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잠들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자기 직전에 하는 스트레칭도 너무 격하게 하면 오히려 심박수가 올라가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은 되도록 낮이나 이른 저녁, 늦어도 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처럼 호흡을 집중하는 운동은 자기 직전에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몸을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과 수면 사이의 간격을 잘 조절하면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답니다. 9째, 수면을 방해하는 생각은 따로 꺼내어 정리하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밀려드는 경우 많으시죠? 안 했던 일들이 생각나거나 갑자기 내일의 걱정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몇 년 전 창피했던 기억까지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왜 이 생각이 지금 나지 하면서 괜히 더 각성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잠드는 데 방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업무 중 놓친 메일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내일 회의 준비가 걱정돼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경우 혹은 가족과의 다툼이나 친구와의 갈등이 떠오르면서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수면을 방해할 때는 그냥 지워야지 하는 것보다 아예 종이와 펜을 꺼내서 그 생각들을 잠깐 적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꺼내놓으면 뇌는 이제 기억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좀 더 편안해지거든요. 또 잠자기 전에 걱정 목록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은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더 이상 밤에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잠은 멈춤이니까요. 생각이 넘쳐날 땐 오히려 꺼내어주는 것이 푹 자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10째, 잠은 성과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늘은 꼭 7시간 자야 해, 10시엔 반드시 자야 해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괜히 자책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네, 5시간밖에 못 자면 내일 피곤할 텐데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이 뇌를 더 깨우는 거예요. 또 수면 앱을 보면서 매일 기록을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잠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자려고 애쓰기보단 편안하게 누워있기예요. 그 상태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수면으로 가는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잠은 성과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의 습관은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영향을 우리 삶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잘 산다는 건 결국 잘 쉰다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일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진짜로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비록 조금 힘들었다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따뜻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불면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습관처럼 늦게 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 스마트폰 잠깐 멀리 놓는 것, 조용한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쉬어보는 것,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잠깐 써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충분히 애썼으니 나를 잘 쉬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푹 자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멤버십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수면, 루틴이나 꿀팁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은 꼭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자는 사람이 되어요.